남편과 친구가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의 복수극 듣고 싶으신가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 6월에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빗줄기는 거세었습니다. 두 소녀가 낡은 우산 하나를 나눴으며 걸었습니다. 한소연은 16이었습니다. 교복 치마는 물에 젖어 무거웠고 운동화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옆에 선 정민정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둘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우산은 작았고 어깨는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소연아,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우리 꼭 서울 가자. 이런 데서 평생 살 순 없잖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정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반이었지만 사실 닮은 점은 더 많았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논 면마지기를 팔아 빚을 갚았고 민정의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선생님들은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급식비를 못 내는 날이면 둘은 교무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침묵을, 움츠러드는 어깨를, 눈을 피하는 습관을. 고등학교 졸업식 날, 소연은 대학 원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등록금은 없었고 동생 둘은 아직 어렸습니다. 어머니의 허리는 이미 굽어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민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짐을 쌌습니다. 서울행 버스표를 샀고 고시원 월세를 알아봤습니다. 알바 3개를 뛰며 야간 대학에 다닐 계획이었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나 먼저 가. 기차역 앞에서 민정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 다녀와. 소연은 웃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가야 했고 그게 민정이라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의류 공장이었고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월급날이면 어머니에게 봉투를 건넸고 동생들의 급식비를 냈습니다. 민정과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문자 몇 줄이 전부였습니다. 언니, 나 편의점 알바 구했어. 소연아, 오늘 시험 봤어. 잘 본 것 같아.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서로의 삶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은 공장 옥상에 올랐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동료들 사이에 섞여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서울은 정말 다를까?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소연의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 공장, 집, 공장, 집. 변하는 건 계절뿐이었습니다. 민정은 가끔 사진을 보냈습니다. 대학 캠퍼스, 카페, 친구들. 점점 밝아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럽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였습니다. 비싼 차 한 대가 멈춰섰고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저기 약국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소연은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윤태석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서. 또 길을 잃으셨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태석은 자주 왔습니다. 공장 앞에서 기다렸고 퇴근 후 저녁을 사주었습니다. 소연은
거절했지만 그는 끈질겼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좋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6개월 뒤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태석의 가족은 반대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고 축가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하얀 드레스 대신 간소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민정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거실은 고향집보다 넓었습니다. 소연은 그곳에서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어느 날 시댁 사람들이 왔습니다. 손가락 좀 보세요. 굳은 살이 이렇게 많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은 손을 감췄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민정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을 친구를 자신은 너무 쉽게 이곳에 도착한 게 아닌가.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소연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제 친구 하나 도와줄 수 있을까요?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그걸로 괜찮겠어요? 소연은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민정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나야. 소연이. 언니? 어떻게? 정말 오랜만이다. 응. 미안해. 민정아, 혹시 일 바꿀 생각 있어? 우리 남편 회사에서 비서 구한다는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결혼했어? 응. 작년에. 미안해. 말 못했어. 알았어. 고마워, 언니.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지만 민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정이 윤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소연은 도시락을 싸서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언니. 민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화장도 했습니다. 예전의 수수한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거 김치찌개 좋아하잖아. 민정은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고마워, 언니. 그런데 언니 남편분은 어떤 분이야? 좋은 사람이야. 너도 곧 만나게 될 거야.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시댁 방문은 매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남동 저택에 살았고 소연은 그곳에 갈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소연 씨, 스테이크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신우이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친절한 척이었지만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서가 새로 들어온 비서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민정 씨요? 일 잘해요. 그 친구 소연 씨 고향 친구라면서요? 학벌은? 야간 대학 다녔어요.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모든 걸 말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회사에 잘 적응했습니다. 민정 씨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석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민정이 한번 집에 초대할까요? 그 주말 민정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와인과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어머, 그냥 오면 되는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와, 진짜 넓다. 소연은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차렸습니다. 식사 중 태석이 물었습니다. 민정 씨, 회사 생활은 어때요? 좋습니다. 부사장님, 배울 게 많아서 재미있어요. 태석은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한 달 뒤 회사 파티가 있었습니다. 소연도 따라갔습니다. 파티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고 사람들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소연은 검은 원피스를 입었지만 어색했습니다. 그때 민정이 보였습니다. 태석 옆에 서서 서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소연은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백화점에서 민정을 만났습니다. 민정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거 새로 산 거야? 응. 보너스 받아서. 예쁘지? 그래. 잘 어울려. 언니도 하나 사. 언니는 좋겠다. 돈 걱정 없어서. 민정의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연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우산을 함께 쓴 민정과 자신의 모습.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언니, 오늘 재밌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소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잘 자. 예전처럼 긴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모든 걸 가렸습니다.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민정을 도와준 건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민정은 이제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태석의 일정을 관리하고 중요한 회의에 동석했습니다. 승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소연은 그 소식을 기뻐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민정아, 축하해. 과장 승진이라며? 응. 언니, 덕분이야. 전화 너머 민정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소연은 시댁을 다녀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시누이는 여전히 비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태석의 구두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태석 부사장님, 요즘 주말마다 바쁘시네요. 이상한 문자였습니다. 소연은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 보내드릴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카페였습니다. 태석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민정이 있었습니다.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업무 미팅일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저녁에 태석이 돌아왔습니다. 골프 어땠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태석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갔어요? 회사 사람들이요. 전무님, 이사님들. 민정 씨는요?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태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정 씨요? 안 갔는데요. 그래요? 예. 왜요? 아니요. 그냥.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태석의 표정, 민정의 웃음. 새벽에 일어나 태석의 재킷을 확인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카페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오늘이었습니다. 두 잔의 커피값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주 소연은
민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정아, 시간 있어? 점심 먹을래? 언니, 미안. 오늘 회의가 있어서. 그럼, 저녁은? 저녁도. 부사장님이랑 거래처 미팅이 있어. 그렇구나. 소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래처 미팅, 주말에 카페, 점점 이어지는 거짓말들. 다음 날 소연은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멀리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석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민정이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태석이 무언가 말했고 민정이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혼잣말이었습니다. 저녁에 태석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늦었네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어요. 민정 씨랑요? 예. 통역이 필요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정은 영어를 못했습니다.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없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 레스토랑, 쇼핑몰, 모두 태석과 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호텔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민정이 태석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민정아, 우리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만나면 알려줄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언제? 내일.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만이 어둠을 채웠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우산을 쓴 두 소녀의 사진, 웃고 있는 얼굴들. 미안해, 민정아.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신당한 자신에게인지 아니면 이제 곧 잃게 될 친구에게인지. 그날 밤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소연은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소연은 창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심장은 빨리 뛰었습니다.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었고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화장은 짙었습니다. 언니. 민정이 앉았습니다. 커피 마실래? 아니, 괜찮아. 무슨 얘기인데?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게 뭐야?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언니, 이건 오해야. 오해? 호텔 엘리베이터 앞도 오해야?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정아, 난 널 믿고 싶어. 그러니까 말해줘. 진실을. 미안해, 언니. 민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언제부터?
석 달 전부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석 달.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부사장님이 친절했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고 언니 얘기도 많이 했어. 내 얘기를? 응. 언니가 얼마나 착한지, 순수한지. 그런데 언니를 말할 때마다 부사장님 표정이 아쉬워 보였어. 소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미안해.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어.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럴 생각 없었어. 그만해. 소연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집에 오지 마. 연락도 하지 마. 언니. 민정은 떠났습니다. 소연은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석은 없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태석의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소연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업무 메일들 사이로 민정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달콤한 말들, 약속들, 거짓말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재무 파일이 있었습니다. 비자금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들. 소연은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USB에 복사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저녁에 태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민정 씨랑 만났다면서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했어요? 들어야 해요? 소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화났어요? 당연하죠. 미안해요. 하지만은 없어요. 이혼할 거예요. 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요. 서류는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갑자기 왜 이래요? 민정 씨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죠. 소연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것들만 챙겼습니다. 한 달 뒤 민정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랑은 윤태석이었습니다. 소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소연은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 하나를 보냈습니다. 안에는 2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혼소송 서류와 비자금 거래 내역서. 그날 오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윤그룹 비리 조사 시작. 윤태석 부사장 검찰 조사 대상. 웨딩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하객들은 술렁했습니다. 민정의 하얀 드레스는 조명 아래 빛났지만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연은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TV 화면 송민정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당황, 분노, 절망. 리모컨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혼잣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향 어머니였습니다. 소연아,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집에 내려올래? 조금 있다가요. 정리할 게 있어요. 전화를 끊고 소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수줍음은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고향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화려했지만 따뜻하지 않았던 곳. 문을 닫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작은 마을, 슬레이트 지붕. 소연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고향역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소연아, 엄마, 포옹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어. 예.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 나물, 된장찌개, 소박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울에서 먹던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쉬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동네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학교, 친구들과 놀던 공터, 민정과 함께 걷던 길. 비가 내렸습니다. 소연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태석은 구속되었고 민정과의 결혼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한동안 떠들었지만 곧 잊혔습니다. 소연은 뉴스를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입구에 있는 오래된 카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오후 낯선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예. 잠시만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주인분이세요? 아니요. 아르바이트요. 그렇구나.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소연은 웃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의 사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소연 씨, 이 가게 인수할 생각 없어요? 나 은퇴하려고 하거든요. 저요? 예. 손님들도 소연 씨 좋아하고 일도 잘하잖아요. 소연은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할게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소연의 것이었습니다. 메뉴를 바꿨고 인테리어도 조금 바꿨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단골도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면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화려함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평온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복수하려 한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이 균형을 되찾게 해준 것뿐이야. 창문 너머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얀 드레스처럼 눈부셨지만 이번엔 그 빛이 진짜 자신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연은 일어나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